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생명기술과 생활 중에서 생명기술의 활용과 그 미래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농업 및 식량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기술로서 다른 기술의 영역과 융합을 이루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서 품종을 개량하고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생명기술을 이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종 질병,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고령화 문제, 식량 부족, 에너지 고갈처럼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생명기술 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밀접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기술의 영역과 융합을 이루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주로 과거와 오늘날로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오겠네요. 과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과거는 일단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서 품종을 개량하고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생명기술을 이용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러면 과거와 현재 비교해봐야겠죠? 요즘에는요, 신종 질병,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즉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또는 고령화 문제, 에너지 부족, 에너지 고갈, 이런 것처럼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해드리자면 생명기술은 첫 번째, 농업 및 식량 분야. 두 번째, 의료 분야. 세 번째, 환경과 에너지 분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농업 및 식량 분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료 분야와 환경 에너지 분야를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명기술이 과거와 오늘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아셨죠? 과거에는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서 품종을 개량하고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다면 현재는 신종질병, 지구온난화 환경문제, 고령화 문제, 에너지 부족, 에너지 고갈 이런 것처럼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넓어졌다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명기술은 첫 번째, 농업 및 식량 분야, 의료 분야, 환경 및 에너지 분야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농업 및 식량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얼마 있어서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같은 거죠. 자, 가까운 미래에는요, 세계 인구의 증가, 또 농지 확대의 어려움, 또 바다 식량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식량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언제? 가까운 미래에.
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 식량 확보, 수확량 증대, 기능성 식품 개발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뭘 극복한다? 이 식량 부족을 극복한다. 오케이,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이 식량 부족을 극복하는 방법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대체 식량 확보. 대체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해 둬야지 만약에 그 식량 부족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4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아볼 4가지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식물 공장. 여러분 상당히 흥미로워 하실 것 같아요. 합성우유, 식용곤충, 그 다음에 배양육. 자,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볼게요. 자, 우선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공장. 아이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딱 틀을 잡아 놓을게요. 자,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공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식물 공장은 공장인데 식물을 기르는 공장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이름 보고도 예측하시면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일단 특징은요, 실 내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겁니다. 실 내에서 빛, 물, 양분 이런 것을 다 인위적으로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제공이 된다는 것이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간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영향 절대 안 받아요. 자, 그리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작물 재배 시설. 오케이. 도시 속 작은 공간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식물 공장의 특징이죠. 첫 번째. 색깔을 안 해봤던 색깔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장점입니다. 도시 속 작은 공간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이 조절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날씨의 영향 받지 않는다. 날씨 영향 받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겠죠? 안정적 재배가 가능해진다 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 공장에 관련된 내용 알아보았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합성우유입니다. 합성우유라는 것이 살짝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합성 우유. 자, 젖소의 DNA를 효모세포에서 배양한 후 진짜 우유와 같은 향이 나도록 조정한 식물성 유분을 추가하여 만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제가 식부터 써드릴게요. 이걸 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일단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젖소의 DNA를 효모세포에 넣어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도 넣고요. 그리고 영양소를 조금 넣습니다. 이 식물성 유분은요, 넣지 않아도 돼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식물성 유분을 넣냐면요, 우유와 같은 향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향. 우유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유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합성 우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세 번째, 이렇게는 좀 자리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 해보도록 할게요. 식용곤충입니다. 식용곤충. 자, 이 식용곤충은요, 우리가 과학관 같은 데 가면은 저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이 식용곤충은요, 인간 및 가축의 식량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세계 인구의 증가, 농지 확대의 어려움, 바다 식량 자원의 확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고갈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식량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게 식용곤충입니다. 식용곤충은요, 인류의 그 대체적인 그런 식량 자원으로 가능하다라고 여러 연구가 나와 있어요. 이미 가능한데 거북해서 못 먹는 것이죠. 영양소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다 적합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식용곤충에 관련된 내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식용곤충은 인간 및 가축의 식량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수백여 가지라고 해요.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서 단백질 들어갈 건 제가 영양소 다 들어갈 때 했죠. 단백질, 비타민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식용곤충은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배양육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배양육이 무엇이냐? 자, 네 번째. 가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 육자가 고기 육자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축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접시에서 사육합니다. 이게 사육한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페트리 접시 위에서 고기를 생산합니다. 자, 굉장히 흥미롭죠? 가축을 사용하지 않고요. 연구실에서 식용 고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연구실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생산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이 가축, 이게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가축으로부터 뭘 받냐면 줄기세포를 채취합니다. 줄기세포를 채취해요. 그러면 이거를 근세포, 근육세포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입하면요, 배양육이 만들어져요. 현재는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험 단계에 있고요. 미래의 식량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배양육은요, 다시 가축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근세포로 바꾸고 전기적 자극을 주어서 배양육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오케이?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끝날 때까지 하는 거 있죠? 빈칸 채우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정리 시간입니다. 내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까운 미래에는 세계 인구의 증가, 그리고 농지 확대 어려움, 바다 식량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 식량 부족, 식량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 식량 확보하고 수확량을 증대하고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것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물 공장.
두 번째, 뭐가 있었죠? 합성우유. 세 번째, 식용곤충. 네 번째, 배양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공장은요, 어떻게 하냐? 실내에서 물 및 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인위적으로 사람이 제공하니까 기후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장점은요, 도시 속 작은 공간에서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리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성우유였습니다. 합성우유는 우선 그 식이 있었죠? 젖소의 DNA에다가 효모세포를 넣고 물, 영양소, 그리고 향을 내기 위해서 식물성 유분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식용곤충입니다. 인간 가축의 식량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종류는 수백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거기 안에 이제 어떤 것이 함유되어 있는지 보자면 단백질, 비타민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엘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은요,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고기가 아니라 가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은 가축한테서 줄기세포를 받아옵니다. 줄기세포를 근세포로 바꿉니다. 그럼 이 근세포로 바꾼 것에서 정기적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배양육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를 채취하면서 지금은 현재 실험 단계에 위치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농업 및 식량 분야는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 생명기술과 생활은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술형에서 나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농업 및 식량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강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